여러분은 혹시 노후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젊을 때는 누구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더라도 나이가 들어 맞닥뜨리게 되는 관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행복했던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전원주택에서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오랜 인연이었기에 선뜻 문을 열어주었고 며칠 머물다 가겠다는 말을 믿고 집에 들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사람 사는 재미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후배의 태도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집안일도 거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듯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생활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이 나이에 갈 곳도 없는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며 원망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결국 몇 번의 갈등 끝에 그 후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감정의 피로와 경제적 손실이었습니다. 이후로 그 사람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노후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마음과 안정된 생활입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잘못된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편안함은 쉽게 깨지고 맙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노후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노후에는 어떨까요? 젊을 때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젊었을 때처럼 사람들과 매일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평온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멀리 살던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사정이 어렵다며 당분간 머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 분은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반갑게 맞이했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그 친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편하네요. 형님, 제가 조금만 더 신세를 질게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안일도 하지 않고 생활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여기 살게 해준다고 해서 온 거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두 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랜 친척이라 내쫓기도 어려웠고
그렇다고 계속 함께 살자니 점점 생활이 불편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어떻게 내쫓겠나 하며 참아봅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는 한번 받아들이면 끝이 없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척은 결국 몇 년을 머물렀고 노부부의 생활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사소한 갈등이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노부부는 큰 결심을 하고 친척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오래 있었는데 그럼 지금 당장 나가라는 겁니까? 결국 법적인 문제까지 거론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이런 상황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때로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노후에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다가 평생 쌓아온 안정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친척의 사례처럼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유형은 누구일까요? 바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고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마을에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남을 돕는 것을 좋아했고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요즘 생활이 너무 힘들어. 당분간만 내 집에서 신세 좀 지면 안 될까? 노인은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만 머물겠다는 말에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그 친구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잖아. 조금만 더 도와줘. 노인은 계속해서 음식을 챙겨주고 생활비도 부담하며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저도 당분간만 머물면 안 될까요? 이왕 돕는 거 저도 좀 신세지겠습니다. 결국 노인의 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고 노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자신이 벌어놓은 돈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를 걱정해 주기는커녕 그동안 잘해줬는데 왜 이제 와서 바뀌는 거야? 라며 오히려 섭섭해했습니다. 노인은 결국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게. 그러자 돌아온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렇게 배신할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권리처럼 여깁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을 곁에 두면
여러분의 노후는 점점 피곤해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친절이 당연해지는 순간입니다. 계속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한 번 받은 호의를 쉽게 잊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대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선을 정하고 도와야 할까요? 여기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한쪽에서 살고 있는 젊은이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참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다른 사람을 도와왔습니다. 친구가 돈이 없다고 하면 빌려주고,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사주고, 집에 갈 곳이 없다고 하면 채워줬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저를 당연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돕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닭들에게 모이를 주었지. 처음에는 닭들이 무척 고마워했네. 농부가 오면 반갑게 달려와 모이를 쪼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닭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네. 어느 날 농부가 사정이 있어 모이를 주지 못했을 때 닭들은 그를 원망하며 쪼아댔네. 그제야 농부는 깨달았네. 자신의 호의가 더 이상 고마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이야. 젊은이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인은 덧붙였습니다. 호의는 물과 같네. 적당히 주면 감사하지만 계속 퍼주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내가 베푼 친절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들은 너를 이용하기 시작할 걸세.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노후에는 특히 자신의 호의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권리처럼 여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노후에 꼭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노후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노인이 된 부모나 친척을 당연한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기거나 집안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여성은 은퇴 후 오랜만에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부터 애 좀 봐줘. 내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여성은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맡기는 시간이 길어졌고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루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집에만 있잖아. 시간도 많은데 좀 더 도와주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성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평온한 인간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신이 한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런 관계는 결국 정신적인 피로를 가져옵니다. 특히 노후에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례한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도움을 쉽게 주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돈이 오가면 관계가 어긋나기 쉽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힘들어.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성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였기에 큰 고민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친구는 몇 번 더 찾아와 조금씩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갚겠다고 했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남성은 경제적 손실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그 관계가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경제적인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간관계의 원칙을 잘 지킨다면 더욱 평온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공감해 주다가도 나중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소진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기운은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까지도 점점 지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친구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항상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자식도 소용없고 세상도 믿을 게 못 돼. 부부는 처음에는 위로하며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우울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부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후에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두 번째, 항상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편하게 두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타인의 것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빼앗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조용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너는 참 좋겠다. 이런 집에서 편히 살고.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내 입장이었으면 더 잘 살았을 텐데. 점점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대놓고 부탁했습니다. 나 요즘 힘든데 내 집에서 잠깐 지내도 될까? 노인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를 받아들이면 자신의 평온한 생활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 후 친구는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지만 결국 남의 것을 탐내게 됩니다. 노후에는 자신의 공간과 생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항상 피해자인 척합니다. 나는 늘 손해만 봐.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해. 내 인생이 힘든 건 남 때문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불만과 원망이 나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늘 자신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잘해줘도 사람들은 몰라줘.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처음에는 친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친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아.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삶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피해자로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만 속에서 자신의 행복이 갉아먹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노후의 평온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공간과 생활이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경계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서로 존중해야 할 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오붓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너희 집 참 좋다. 나도 여기서 좀 쉬면 안 될까?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허락했지만 친구는 며칠을 머물다가 몇 달을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의 일상은 깨지고 사생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생활을 원하니 이제 그만 정리하고 가주면 좋겠다. 친구는 서운해했지만 부부는 그때서야 자신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숨깁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솔직한 대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 자주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친구는 항상 불만이 많았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면 좋기는 한데 가끔은 밝은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 처음에는 친구가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만약 이때의 말을 하지 않고 참기만 했다면 결국 그 관계는 더욱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느라 자신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할 때 형성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가족이 요청하면 항상 희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결국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내 삶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남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절할 줄 알았고 자신의 행복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쉽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면 자신도 모르게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반면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삶이 더 밝고 즐거워집니다. 한 할아버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찮아,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의 주변에는 항상 따뜻한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지 꼭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의 것을 탐내는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노후의 삶은 어떤 사람과 함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통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방송에서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레코드였습니다.